네, 안녕하세요. 스마일맨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신규 상품을 올렸을 때 통합 솔루션 넥스트 엔진으로 상품 수집과 재고 연동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단품 또는 모음 전 상품을 먼저 등록을 해주세요.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모음전, 모음전이란 옵션이 있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해당 상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옵션이 제가 이제 한 개만 해놨는데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으면 모음전이 되겠죠. 얘는 테스트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 옵션을 조금 더 넣어 볼게요. 자, 옵션 여기다가 목록 추가하고, 옵션을 넣을 때 여기 관리 코드를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도매 사이트인지, 상품 코드가 몇 번인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색상이 있는 거라면 색상까지 넣어 주시면 좋겠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관리를 위한 코드이고요. 이것이 넥스트 엔진에서 재고 관리 코드로 쓰여집니다. 저장을 해 볼게요. 새로 고침. 아까는 옵션이 한 개였는데 좀 전에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세 개의 옵션이 생겼습니다. 자, 해당 상품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판매자 코드, 옵션 관리 코드를 입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 상품 코드는 여기에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도매 사이트인지, 상품 코드가 뭔지, 관리 코드가 뭔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넥스트 엔진으로 가서 상품 관리, 상품 수집 생성으로 갑니다. 상품 관리, 자동 수집 생성. 자, 여기서 먼저 관리하고 있는 스토어가 여러 개가 있다면 해당 스토어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 자, 밑에 상품 번호로 수집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상품 번호가 있죠. 이 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여기 흰 배경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넥스트 엔진에서 상품 번호로 수집이 있어요. 클릭하고 몰 상품 번호를 클릭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합니다. 진행하기. 그러면 상품 수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기 전에 기본 정보, 자사 정보 관리, 쇼핑몰 관리에서 쇼핑몰 연동 작업을 다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상품 수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품 수집하고 재고 연동까지 해줘야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여기 로딩이 안 찰 때도 있어요. 닫게 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수집한 상품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상품 관리 조회 수정에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수집한 상품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제 재고 연동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 재고 관리 신규 입고로 자 갑니다. 재고 관리 신규 입고, 여기서 오늘 검색, 여기 아니고요. 다시 신규 입고, 여기 보면은 넥스텐지 상품으로부터 신규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해 줍니다. 진행하기.
일단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데 좀 전에 수집한 상품만 이제 볼게요. 자, 해당 상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택 반영을 해줄게요. 선택 반영 진행하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품 관리 조회 수정으로 다시 가봅니다. 해당 상품을 클릭해 볼게요. 쭉 내려서 옵션 쪽에 보면, 그치? 여기 있다. 옵션을 보면 아까 우리가 생성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생성한 옵션들이 보여지고, 또 판매자 재고 코드도 옵션에서 설정했던 코드가 보이죠. 여기 재고 관리 여부를 보니까 재고 관리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소집을 했을 때는 얘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재고 관리 신규 입고 여기에서 연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신규 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가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재고가 우리가 아까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옵션으로 넣었던 재고 수량들 1000개, 500개, 500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 요 1번이 주문 들어오면 재고는 999개로 차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재고 연동이 되고,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얘가 품절이 된 상품이라면 재고 관리, 재고 목록에서, 자, 지금은 최근에 올려서 바로 보이죠. 해당 상품을 클릭하고 1번이 재고가 품절이 되었다 클릭하고 재고수 정정, 그리고 변경 후 실재고 0, 변경 후 여유 재고도 0으로 바꾼 다음에 동기화를 눌러주면 됩니다. 동기화를 누르면 약 15분 뒤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재고가 0으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 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에도 전송을 했다면, 송신을 했다면 그 상품들도 다 재고가 0으로 품절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연동 처리가 다 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오픈마켓의 상품을 송신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해당 상품을 좀 전에 수집을 해왔잖아요. 자, 쇼핑몰 관리, 상품 등록 송신 관리로 갑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상품이죠. 해당 상품을 클릭하고 선택하고 등록 송신을 클릭해 줍니다. 지금 이 템플릿을 저 같은 경우는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나는 모든 내가 관련한 스토어에 선택을 해서 보내겠다 라면 전체 선택을 하고 보내면 되겠고, 나는 일부 11번가 인터파크에만 보내겠다, 혹은 옥션 지마켓에도 보내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ESM 1.0이란 옵션 상품을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0은 단품 상품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 해서 송신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당 상품을 송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품을 그대로 송신을 해버리면 다른 오픈마켓에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금액도 그렇고 뭐 상세 페이지도 대표 이미지도 똑같이 올라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각 오픈마켓마다 수수료나 옵션 규정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상품 하나로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옵션은 옵션 같은 경우 네이버랑 뭐
저기 어디야, 옵션, 그리고 G마켓,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그대로 송신하지 않고 복사해서 다시 송신합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판매자 가격, 자 여기서 보면은 요 금액, 다시 여기 지금 189,000원 이 판매가로 되어 있죠. 이 판매가 말고 149,000원에 수수료가 적용되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이고요. 그런데 옥션 같은 경우, 옥션, 지마켓, 7번가 같은 경우는 이 판매가에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따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해당 상품을 상품 관리 조회 수정에서 복사해 줍니다. 선택 상품 복사. 자,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4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고, 그런데 상품명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얘가 가격 비교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가격 비교에 묶이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나는 묶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름을 좀 바꿔줍니다. 크리스마스 정신, 이런 식으로 다른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다른 오픈마켓에 보낼 상품명을 정해주는 거고요. 상품 코드 그대로 가고, 판매가를, 얘가 실제 판매가가 149,000원이잖아요 149,000원으로 판매가를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도 묶이지 않게 하려면 수정해 주는 게 좋아요. 얘를 뭐 다른 요런 이제 불이 꺼졌을 때 이미지 수정해 주는 것이 좋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줍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상품을 복사한 거잖아요. 재고 연동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 왜냐면 재고 연동 처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품을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 관리 여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수정하기를 눌러줍니다. 확인. 자, 그 다음 위쪽에서 쇼핑몰 주요 항목 관리를 눌러보면은 오픈마켓마다 이 상품명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명이 같고 대표 이미지가 같으면 가격 비교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에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각 스토어마다, 각각 오픈마켓마다 상품명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판매가도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다음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옵션에 대해서 뭐 추가 금액이나 마이너스 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149,000원 판매가 그대로 전송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고 플러스 금액이 있다면 각 오픈마켓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50%까지만 되는 데도 있고 뭐 100% 되는 곳도 있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송신을 하려다가 잘 안 된다면 또 그 상품 복사해서 각 뭐 11번가에 맞게끔 뭐 G마켓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서 보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조회 수정을 눌러서 바뀐 거 확인되고요. 현재는 연동된 스토어가 없는 겁니다. 왜 없냐면 해당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넥스트 엔진에서 복사를 한 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송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동된 것이 없고요. 자, 여기서 쇼핑몰 관리, 등록 송신 관리로 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수정한 오픈마켓에 전송하기 위해서 수정한 상품을 클릭하고 등록 송신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션은 지금 안되죠. 옥션 안되고 롯데온, 위메프,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그리고 다른 스마트 스토어까지 선택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한 사유가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롯데온도 실패, 위메프도 실패했네요. 위메프는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실패를 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쇼핑몰 송신 내역이 있어요. X 표시가 없는 것은 정상적으로 송신이 완료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X 표시가 있는 것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뭔가 인증키 누락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문의할 수 있게끔 버튼이 있으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할 수 있고요. 자, 롯데온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업체 상품 번호를 30바이트 이하로 해달라. 이게 상품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마켓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송신을 해 줘야 됩니다. UF 같은 경우도 송신할 수 있는데 이런 띄어쓰기 형식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고 어떤 게 안 됐더라 하면서 이제 보면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기타 정보 업체 상품 코드에 띄어쓰기가 형식에 맞지 않다. 업체 상품 코드. 자, 업체 상품 코드가 이거. 롯데온 정상으로 전송이 되었고요. 위메프도 정상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업체 옵션 코드에 불가 문자 띄어쓰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고 관리 재고 목록에 들어가서 좀 전에 만들어진 재고가 있죠. 재고 코드를 자, 여기 보면 아까 원래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띄어쓰기를 없애고 재고 수정을 하기 했고요. 판매자 재고 코드 옵션 코드인 거죠. 그걸 수정하고 이렇게 다 수정하고 다시 상품 등록 송신해서 클릭하고 UMF를 UMF 지금 정상으로 송신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송해서 UMF 정상으로 전송을 했고요. 롯데온 같은 경우는 업체 상품 번호를 30바이트 이하로 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클릭해서 판매자 상품 코드 있죠, 여기를 수정해 줬습니다. 원래 더 길었어요. 길었던 것을 짧게. 그렇게 수정을 하고 송신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이제 파라미터 인증키 누락이라고 뜨는데 저도 해당 오류는 어떤 건지 잘 몰라서 1대1 문의하기 클릭해서 바로 문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 문의하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홈 버튼 누르면 홈에서 여기 일대 문의사항을 눌렀을 때 답변이 오면 여기가 한 개로 표시가 됩니다. 아직은 미답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고 요거는 금방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상품을 처음 올렸을 때 수집을 하고 재고 연동을 하고 다른 마켓에 보내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문의 내역에 대한 답변이 되면은 이렇게 한 개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을 한번 볼게요. 쇼핑몰 관리 인증키를 입력해 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세팅이 풀렸거나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수정해 볼게요. 기본 정보 쇼핑몰 관리를 눌러서 인터파크 세팅을 눌러줍니다. 수동 API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팅하기를 클릭해서 이 빈칸을 다 채워줘야 합니다. 이 빈칸을 채우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인터파크 매뉴얼 보기라고 있어요. 자, 눌러주세요. 그리고 3번 인터파크 API 인증키 및 비밀키 신청 및 세팅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인터파크 API 센터 접속하기가 뜹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보면 API 인증키 관리 일반 업체 발급 받기라고 있어요. 변화가 없는데 자, 밑에 내려보면 인증키 신청하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배송비 정책 조회라고 있죠. 클릭하고 배송비 정책 조회 위 약간의 동의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약간의 로딩이 걸리고 다시 밑으로 내리면 여기 배송비 정책 조회가 나옵니다. 인증키를 복사, 그 다음에 비밀키를 여기 보면은 수정을 누르면 돼요. 지금 저는 이미 다 발급을 받은 상태인데 발급받기 전에는 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처음에 발급받기 전에는 이게 비밀키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비밀키 변경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복사해서 비밀키 자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한 개 한 개 다 해야 돼요. 인터파크는 조금 과정이 있어요. API 연동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여기 일반 업체 발급받기를 누르고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자, 저장을 하고 API 세팅하기를 눌러주세요. 성공했습니다. 로그인 확인까지 눌러주시고요. 저장하기, 쇼핑몰 관리, 상품 등록 송신 관리로 갑니다. 자, 아까 인터파크만 안 됐었어요. 클릭하고 등록 송신 눌러서 인터파크 클릭. 기본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는데 트리로 바꿔볼게요. 자, 진행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API를 정상적으로 연동을 했더니 성공했다고 뜨죠. 성공. 따라서 쇼핑몰 송신 내역을 보면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다른 스토어,
그리고 롯데온, 위메프, 쿠팡까지 전송이 잘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넥스트 엔진으로 수집을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에서 재고 연동을 해준 다음 그 상품을 조회 수정해서 복사를 하고 다른 마켓에 보낼 수 있게끔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쇼핑몰 관리 등록 송신에서 상품을 송신을 한 것입니다. 이 송신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기본 정보 쇼핑몰 관리에서 각 마켓들 연동을 해줘야 되고요.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쇼핑몰 관리, 템플릿 관리에서 각 마켓들을 하나씩 이 템플릿 생성을 해 놓아야 상품 송신, 등록 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던 상품을 이제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고 또 재고 연동을 다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